자, 사회문제 탐구 강의를 수강하게 된 우리 2학년 여러분,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은 여기 나와 있듯이 권승은이라고 하고요. 사회문제 탐구 외에도 2학년 정치와 법이랑 1학년의 통합사회를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치와 법 수업에서 선생님이랑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얼굴도 보고 수업도 잠깐씩 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치와 법 수업을 안 듣는 친구들도 꽤 있는 걸로 알거든요. 2학년에 몇 명, 2학년 2반에 몇 명, 그 다음에 4반에도 꽤 되는 걸로 알고요. 7반에도 새롭게 3명의 친구들이 들어왔네요. 자, 모두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의 연락처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면 되겠습니다.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내준 과제물에 대해서 과제물을 제출한다거나 했을 때 이 연락처로 연락을 해주면 되겠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런저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오리엔테이션 겸 해서 이야기를 해주려고 쌤이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뭐라고 적혀있죠? 아이고, 이걸 지워야겠네. 첫 번째는 우리 수업 소개라고 적혀있죠. 아무래도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이 사회문제 탐구라는 과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뭘 다루는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사회문제 탐구란, 자, 2번 한번 볼까요? 어디에서 처음 생겼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처음 생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생긴 과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이름이 바뀌기도 했고, 우리가 내신으로 신청하고 수능으로 보는 중요한 과목들이, 사탐 과목들이 몇 개가 있죠. 정치와 법,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학교에서 일단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이제 나눠지고 수능을 보는 그런 일반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문제 탐구는 이런 일반 선택 과목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신 어디에 포함되냐?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는 고전과 윤리, 여행지리, 여러분들이랑 이제 1년 동안 공부해볼 사회문제 탐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회문제 탐구, 이 진로 선택이 일반 선택이랑 다른 게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딱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은 1등급에서 9등급으로 나뉘어지지만 우리 진로 선택은 절대평가라 A, B, C 수준의 성취도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다 잘만 한다면 모두 A라는 성적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 이 내신을 챙기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덜한 과목이 아닐까, 조금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닐까 선생님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또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후하게 성적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이 A, B, C 성적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없겠죠. 성적이 큰 의미가 없어요. 그 대신 뭐를 보냐, 뭐가 중요하냐 이 과목에서 여러분들의 진로와 세특을 이 과목을 통해서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은 다 선생님이 A 줄 수 있어요. 막말로 진짜 다 A 뿌려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대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 과목을 듣긴 들었어. 근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진로랑 관련해서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을 어떻게 발표하고 또 어떻게 연구해서 성과물을 냈는지, 이게 의미가 있는 과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해 갔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기에 달렸다 정리하자면, 부담은 가지지 말되 이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굳히고 참여해서 결과물을 내야만 의미가 있다.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에 2시간씩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좀 강하게 얘기했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펴고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를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선생님이 조금 주겠습니다. 교과서 빨리 갖고 와서 컴퓨터 앞에 펴보세요. 자, 다들 교과서 가져왔나요? 시간을 너무 조금 줬나? 자, 교과서를 가져왔습니다. 교과서, 선생님도 교과서 가져왔어요. 요거죠? 다들 갖고 있죠? 교과서를 막 위주로 그렇게 막 중요하게 나가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지금 설명, 내용 체계 설명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갖고 왔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사회문제 탐구란 여기 화면에 뭐라고 나와 있죠? 다양한 층의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구해보는 과목이라는 뜻이에요. 사회 문제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문과를 지향하든 이과를 지향하든 그 어떤 분야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차렸어.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연구를 했어. 그래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서 수업 시간에 만들었어.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대학이 엄청 좋아하겠죠? 그치? 자, 내용 체계를 한번 봅시다. 큰 의미는 없을지라도 오늘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뭘 배울지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써야지. 내용 체계를 봅시다. 첫 번째 사회문제 이해하라는 게 있고 사회문제 사례 연구라는 게 있어요. 요 1단원이랑 6단원은 진짜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1단원에서는 자, 사회문제가 뭔지 알려줄게. 그리고 사회문제의 특징을 알려주고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이 있거든요. 기능론, 갈등론, 교환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이 1단원의 사회문제 이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3학년 때 배울 사회문화 단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겹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이론들, 사회문제의 의미와 특징, 그리고 사회문제 탐구 방법과 절차. 사회문제 탐구 방법은 크게 양적인 연구와 질적인 연구로 나눠지는데 양적인 연구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 처리를 하는 그런 걸 양적 연구라고 하고요. 질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랑 이제 연구 주제를 하고 싶어가지고 앉혀놓고 면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참여 관찰, 즉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관찰하고 싶은 그런 현상 속에 직접 들어가서 기술을 하는 그런 방식의 탐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도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선생님이랑 같이 차차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회 문제 탐구 과정에서의 쟁점이란 어떠한 윤리적인 태도를 지켜야 된다. 가치 중립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 윤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회문제 사례 연구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사례들을 공부한 후에 사회문제를 내가 어떤 사회문제를 탐구하고 싶은지 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을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2번 게임 과몰입, 3번 학교폭력, 4번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문제, 4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이런 건 뭘까요? 선생님이 여기다 써놨듯이 구체적인 사회 문제들입니다. 사회 문제 탐구 과목인데 여러분들한테 자, 사회 문제는 이거고 탐구하는 방법만 딱 알려주면은 조금 교과서가 많이 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요번에 우리 사회에는 요런 문제들이 있다더라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놓은 그런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다 속속들이 막 내신 시험 공부하듯 알 필요는 당연히 없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진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거예요. 자,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 일단 신청하기 신청했어.
근데 누가 어떻게 배우면 좋을지를 이제 이런 정보가 있길래 선생님이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나와 있듯이 성취도 3단계 등급 이산출 우리 A, B, C로 나누고 절대평가라고 했었죠. 네, 그거고요. 관련 직업.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관련 직업이 굉장히 협소하게 나온 것 같아요. 꼭 이거 외에도 다른 직업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관련 직업에는 뭐 사회복지사, 사회사업가, 사회단체 활동가, 뭐 기자, PD, 저널리스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 외에도 우리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고 그 직업들이 각자 사회적인 문제를 한두 가지씩은 꼭 껴안고 있단 말이에요. 관련된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이 직업이랑 관련이 없더라도 이 사회문제 탐구 과목이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고요. 관련 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협소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밑에 써놨어. 이 직업, 이 학과 이외에도 현재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라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다룰 수 있는 과목이다. 그 이유는 사회 문제가 굉장히 뭐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세특에 잘 써질 수 있다. 계속 얘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선생님도 문과 체질이라서 확실하게 모르지만 컴퓨터 정보 쪽 선생님 동생이 지금 대학교에 다니는데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동생이 있어요. 대학교에 다니는데 정보보안학과에 다니거든요. 그 동생이 사회문제 탐구에서 지금 이 두 번째 단원에 정보사회와 뭐 사이버, 폭력, 범죄 이런 거를 보더니 딱 얘기하더라고. 현재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게 그 딥페이크 기술인데 그걸로 인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거 추천해 줘도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시로 갖고 와봤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의학 쪽에서든 다른 쪽에서든 선생님이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선생님보다. 그런 곳에서든 사회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써 12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빨리 끝내야지 여러분들이 좋아할 텐데. 자, 평가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사실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험을 안 봐도 되거든요. 선생님이 어떻게 계획하는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과목인데 시험을 2번 봐야 되나? 2번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한 번 봐도 글쎄요. 여기서의 내용학이 선생님에게 크게 중요한 것 같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 100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실 시험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이 중간기말 기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한 과목이라도 비록 힘 주지 않아도 되는 과목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추가된다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그냥 평소에 수행평가를 열심히 하게 하자. 시험 한 과목 더 얹어주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없이 수행 100으로 가고요. 여기서 어떻게 나와 있냐 한번 봅시다. 조별 발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할 건데 그 조별 발표가 20. 그다음에 1학기 수행평가. 조별 주제 탐구로는 나와 있지만 1학기 수행평가 20. 2학기 수행평가 20. 그다음에 2학기 때에 아마도 개인 과제가 하나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고 그냥 가벼운 걸로 개인 과제 하고요.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요번에 1학기 때는 조별 발표 그다음에 선생님의 원격 강의로 진행이 될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제 조별 발표를 선생님이 대학교 때도 열심히 수업을 들었지만 시험을 안 보면 여러분들이 남의 발표를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그래서 발표 큰 주제가 하나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선생님의 수업 진도에 따라서 가끔씩 쪽지 시험을 볼 예정입니다. 물론 쪽지 시험이지만 이제 언제 볼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예고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큰 부담을 가지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과목 자체가 성적이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이런 개인 과제, 조별 주제 탐구, 발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어떤 내용으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이 성적 전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지워야지. 자, 이제 이 페이지가 마지막입니다. 수업 계획.
간단하게라도 여러분들 수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아서 갖고 와봤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무슨 시국이죠? 그쵸, 코로나 시국이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그런 대면이나 온라인이 언제 또 이렇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 상황이나 학사 일정, 뭐 선생님들이 학년별 그리고 교과별로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1학기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선생님이 아마 원격으로는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상 이 과목은 활동형 수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강의인데, 네, 상황이 이렇게 됐다 보니 강의를 일단 할 것이고요. 강의를 안 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조별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중간고사 기간 전까지는 우리가 조별 발표로 계속해서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별 발표와 선생님의 부가 설명, 뭐 이론 강의에 대한 미니 쪽지 시험도 이제 볼 거고, 또 수행평가, 양적 연구가 뭔지는 이제 선생님이 강의로 알려줄 거고, 사회 문제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연구 계획서만 쓸 거예요. 계획서만. 1학기 때는 우리가 어떤 주제로 연구할 건지, 그리고 그 주제를 연구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자료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계획서만 이제 쓰는 수행평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1학기 때는.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사실 우리가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단 선생님 강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조별 발표가 우리 1학기 내에는 아마도 다 끝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별 발표를 마저 듣고요. 그 다음에 뭐 쪽지 시험도 필요하면 보겠죠. 쪽지 시험도 이것도 플러스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보고서 아까 들어간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계획한 우리 여기서 1학기 때 양적 연구를 계획해 본다고 했죠. 그 양적 연구를 실제로 한번 수행을 해보는 거야. 사회 문제를 해결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인식을 알아본다든지 그런 연구를 실제로 수행해보는 수행평가를 이제 두 번째 수행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선생님이 안내해 줄 테니까 그거 충실하게 따라오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고, 준비물 있습니다. 준비물은 뭐 교과서 어쨌든 많이 안 쓰더라도 교과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끼울 좀 괜찮은 품질의 파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지 선생님이 나눠주면 그거 꼬박꼬박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고, 그때그때 선생님이 뭐를 해와라, 뭐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가져오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갖고 와야 될 거는 교과서, 파일 꼭 잘 들고 다니세요. 하나하나 뭐 낱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잘 갖고 다녀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험 성적은 선생님이 다 좋게 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 좋게 준다는 얘기는 안 했어. 다 좋게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험 성적보다는 이 수업을 통해서 내 진로와 흥미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지, 그쵸, 대학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집중하는 그런 그런 1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1학기 동안 잘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어요.